자, 잘들 풀어보셨나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를 아주 간단한 문제를 내봤어요. 자, 이게 각각 어떻게 어떤 용법으로 쓰였는지만 먼저 구분할 수 있으면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신 겁니다. 첫 번째 거 읽어보고 한번 볼게요. To know oneself is very difficult 라고 했어요. 자, to know에서 to를 살짝 한번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know는 동사였을 거예요. 그럼 문장의 논리상 그 동사가 있다면 그 앞에 주어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s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is 앞에도 주어가 있었을 거예요. 결국 문장과 문장이라는 것을 합쳤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동사가 두 개가 보이죠? 이 자리에 하나는 no가 있던 것이고 또 하나는 is가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안 되는데 is는 지금 멀쩡한 형태로 있고 no는 to가 붙어있는 형태죠.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to know가 동사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is의 주어 자리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 알다 라는 다자로 끝내지 마시고 아는 것, 알기 이런 식으로 명사로 바꿔 쓴다면 동사에서 명사로 바꿔 쓴 것이 될 것이고 결국 is라는 동사 앞에 주어로 쓰인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얘를 바로 동사에서 동사 두 개였던 동사가 하나가 주어로 바뀌면서 즉 명사처럼 쓰인 거 아닌가라는 뜻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땐 알다가 아니라 아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고 원래는 동사였기 때문에 얘도 스스로 목적어는 가져요. 따라서 자신을 알다 그러지 말고 자신을 아는 것은 입니다. 같다라는 뜻이고요. Very difficult. 아주 어렵다. 자, 영어 약하신 분들은 비동사 다음에 이건 같다란 표시고요. 그 뒤에는 거의 10중 8구는 형용사가 쓰이는구나. 일단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는 한국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굳이 용법을 따진다면 명사처럼 쓰였다 해서 명사적 용법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 볼게요. My dream is to become a film director 라는 문장이 있어요. my는 원래부터 명사였어요. 동사랑 관련이 없는 애초부터 명사, 첫 번째 명사가 주어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 뒤에 주어에 따른 동사 is가 왔고 is는 아까 보신 것처럼 같다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to become에서 become이 원래 동사였어요. 그런데 is라는 동사랑 싸웠다고 생각해 보시고 누가 주어 근처에 있냐면 is가 먼저 가 있고 to become은 밀려 있죠. 자, 얘가 그래서 동사가 되지 못하고 준동사가 된 것이며 그 준동사 중에서 동명사, 부정사, 분사 이 세 가지 중에서 부정사로 쓰인 거예요. 자, 복잡한 얘기하지 않고 얘는 되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얘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인 것이며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얘는 주어가 아니라 보어로 쓰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동사 뒤에서 좀 아까 보신 거는 보어처럼 쓰인 같은 구조를 만들어주는 보어로 쓰인 명사적 용법이라면 이번에는 decide라는 동사의 과거형 decided 이거하고 participate라는 동사 두 개가 똑같은 주어 he를 쓰지 않고 하나로 줄여서서 문장을 합친 경우이고 decide라는 동사를 중심으로 he라는 사람과 to participate라는 행위가 같을 수가 없으므로 이때는 보어가 아니라 우리는 이걸 목적어라 부르죠. 자,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기 위해서 품사가 명사가 될 것이고 따라서 얘도 참여하다가 아니라 참여하는 것,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테니까 얘는 명사용법으로서 투부정사가 작동한 것이죠. 자, 세 가지가 구별되셨나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문장과 문장을 합쳤을 경우에 투부정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서 명사처럼 쓰였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자, 4번 볼까요? I have no friend to help me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명사 I가 주어가 될 것이고 have라는 동사가 동사이고요. 이 동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또는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친구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친구가 있다는 뜻으로 대상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친구는 친구인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형용사는 무슨 한정적 용법이다 제한적 용법이다라는 한국 문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모르셔도 되고 그 원리만 아시면 됩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는데 이걸 친구의 집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친구는 그 안에 잘생긴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못생긴 친구도 있겠죠. 키가 큰 친구, 똑똑한 친구, 그렇지 못한 친구, 여러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잘생긴 친구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아니죠. 얘는 아니고, 그렇죠? 얘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잘생긴 친구 중에 또 키가 큰 친구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요만큼은 또 아니죠. 요만큼만 남을 거예요. 이쪽은 아니고. 그 다음에 키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요. 똑똑한 친구야. 그럼 이 친구도 이만큼 아니겠죠. 이렇게 계속 줄여 나가서 수식어가 붙을수록 그 범위는 점점점 줄어들어요. 자, 다시 갈게요.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돕다가 아니라 도울 친구 하면 되겠죠. 어찌됐건 to help가 앞에 있는 have랑 싸워서 밀렸죠. 주어 I 다음에 have가 자리를 차지했고 help란 동사는 have 다음에 있게 됐어요. 멀어진 거죠. 그런데 이때는 앞에 꾸며줄 명사가 생겼고 왜 뒤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친구는 친구인데 도와줄 친구란 뜻으로 뜻이 한정, 제한되어 있어서 범위를 줄여드렸죠. 이렇게 명사 친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형용사라고 하고 영어에서도 형용사처럼 쓰였다는 의미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씁니다. 되셨나요? 자, 말을 연습하시면 돼요. 친구는 친구인데 큰 친구 말고 잘생긴 친구 말고 도와줄 친구 이렇게 된다면 도와줄이란 말이 친구를 꾸며주고 도와줄이란 말은 원래 돕다에서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동사가 형용사처럼 쓰여서 우리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섯 번째 거 볼게요. We are meet there at 7. 우리는 첫 번째 명사 주어고요. 아는 같다라는 얘기고요. To meet 이건 만난다라는 동사인데 동사가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to를 붙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만나는 행위가 될 수 없으니까 말을 살짝 바꾸세요. 이건 명사용법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기로 한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하고 만나기로 한 요게 같은 상태다라고 해서 똑같은 2번에 쓰인 비동사 다음에 to become과 조금 차이가 있죠. 이거는 A는 B다라는 정의를 내릴 때 쓰는 명사용법이라면 5번에 we are meet there 7 얘는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태, 앞으로 처할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어서 같은 보호이긴 하지만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라 그러고요. 이 한국에서는 특히나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따로 B2 용법이란 희한한 용법으로 이렇게 외우기 시킵니다. 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지만 나중에 자꾸 익숙해지면 아, 이거는 명사용법이구나. 요거는 형용사적 용법의 보호로 쓰인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목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 거 볼게요. I go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났대요. 그 다음에 to catch가 to를 빼보시면 앞에 있는 got up 이란 동사랑 겹치게 되겠죠. 그러면 동사가 주어 옆에 있는 얘가 본동사가 되고 얘는 준동사 중에서 to 부정사로 변했고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to를 붙여놓은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일찍 일어났어요. 요때 해석하는 방법. 얘가 움직이죠. got up. 자, got up. 일어났다는 동작이에요. 동작 다음에 to 부정사가 왔다면 거의 10중 8구는 거의 미국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합니다. To catch a train. 그래서 기차를 잡아서 타기 위해서 나는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이고 결국 to catch과 앞에 있는 got up이라는 동작을 꾸며주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기 위해서 동사했다. 이런 식이 될 것이고 이걸 부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어에서도 동사를 꾸며주는 품사를 부사라고 보거든요. 자, 그리고 영어도 참 재미있게요. 부사는 영어로 adverb라고 해요. 자, 그러면 add는 어디에 딱 붙어 있다는 전치사 to의 의미가 되고요. verb는 동사예요. 그래서 둘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해볼까요? 하기 위해서 했다 또는 잡기 위해서, 잡아타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두 개가 연결이 된다. 그래서 adverb, 동사를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자, 부사의 또 다른 역할이 하나 있어요. 앞에 볼까요? 7번 보겠습니다. She was very happy. 그 여자는 굉장히 기분이 좋대. 행복하답니다. 자, 행복한 말이 이윤으로 끝나죠. 이 니은으로 끝난다는 말은 품사가 형용사란 얘기입니다. 부사가 또 다른 역할, 형용사를 꾸며주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get the birthday present 없었던 생일 선물을 받게 되어서 자, get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상태가 변한 거예요. 선물이 없었는데 지금 생긴 상태로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받게 되어서 행복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동사의 기본적인 역할, 부사의 기본적인 역할 동사를 꾸며주거나 이렇게 앞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줄 경우에 부사처럼 쓰였다고 해서 우린 부사적 용법이라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부정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며 이 앞에 있던 설명들을 지금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만든 겁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뭐 부사적 용법을 잡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이런 것들이 바탕 틀이 돼가지고 쌓아나가다 보면 눈에 팍팍팍 꽂히는 날이 올 거예요. 자, 오늘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부정사의 또 다른 면을 한번 더 동명사 구별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